자, 회의관리 1급 문제 61번부터 70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1번입니다. 다음은 거주자 김삼일 씨의 기본 공제 대상자의 내역입니다. 2022년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자녀 세액 공제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김삼일 씨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입니다. 세액 공제가 가능한 모두 김삼일 씨가 받기로 합니다. 자,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녀 세액 공제는 작년 거죠. 2022년도는 7에서 20세, 2023년도는 8에서 20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7에서 20세 사이니까 이거 하나뿐인가? 아니죠. 9세, 그 다음에 15세, 17세 이렇게 3명이 돼요. 한 명당 15만원씩을 이제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61번의 답은 몇 번이 되냐면은 한 명당 15만원, 2명일 때는 15만원 해가지고 30만원이고 3명 이상일 때는 30만원 플러스 3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정답은 2번 60만원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62번입니다. 다음 기본 공제 대상자 중 추가 공제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추가 공제입니다. 자, 1번 8세의 자녀를 둔 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 요거는 뭐 자녀 세액 공제가 이제 적용이 되죠. 그래서 62번에 대한 1번 같은 경우에는 추가 공제 대상으로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자녀 세액 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2번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 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 뭐 종합소득 금액은 3천만원 이하입니다. 요거는 부녀자 공제. 그래서 요거는 추가 공제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번 소득이 없는 22세의 장애인 아들을 둔 거주자. 장애인은 장애인 공제가 돼요. 소득 공제죠.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 능력이 없는 76세의 부모를 봉양하는 거주자. 요거는 그 경로 우대 공제. 그렇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공제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번과 3번과 4번은 소득 공제 형식이라 요거는 이제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자녀 세액 공제라서 세액 공제 쪽으로 보아야 되기 때문에 답은 1번으로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3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 단 보기에 나열된 자산만을 양도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골프 회원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로 봅니다. 그다음 아파트 당첨의 양도소득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양도소득. 영업권의 양도는 이거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63번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4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이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소득의 구분입니다. 자, 1번 일시적으로 방송에 출연하여 강연을 하고 수령한 강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죠. 그래서 요거는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연금 저축에 가입하고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소득. 그러니까 연금 외 수령이 아니고 연금 형태를 받는 거죠. 연금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고. 그 다음에 3번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서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입니다. 요거는 비상장 주식에 매각을 했다는 거, 양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요거는 양도소득으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복권 당첨 소득은 기타 소득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은 정답 몇 번이냐면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 문제 65번입니다. 종합소득 금액 등이 있는 거주자는 각 소득의 과세 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중 이러한 과세 표준 확정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주자는 누구인가? 입니다. 자, 여기가 핵심 키워드가 되죠. 요거는 이제 확정 신고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자, 1번. 자, 한번 봅시다. 복권에 당첨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12억 원을 수령한 박명규 씨. 이거는 이제 복권 당첨 소득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요거는 확정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분리과세하고 바로 끝내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2번. 해당 과세 기간 중 퇴사한 뒤 음식점을 개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이황씨.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이 있으면서도 사업소득이 있잖아요. 요거는 사업소득 때문에 요거는 확정신고 대상자가 돼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주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은 거주자고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한 회사원이 김은수씨. 요거는 연말정산 하면은 이제 납세 의무가 다 종결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김은수씨 같은 경우에는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분리과세 대상 이자소득을 수령한 정연우씨. 분리과세 대상이잖아요. 분리과세를 했다는 거는 요거는 이제 납세 의무가 종결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2번은 반드시 반드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6번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소득세 신고, 납부 규정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기간에 대한 중간 예납세액을 결정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그렇죠. 요거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에 대해서 이제 소득이 이제 했을 때 중간 예납세액으로 결정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종료된 후에 과세 기간에 대한 과세 표준과 세액을 다음 해 5월에 수수로 신고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진신고 납부죠.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조세 포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수시로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라는 뜻은 탈세를 하겠다는 우려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건 맞습니다. 수시 부과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중간 예납세액의 납부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다. 아니죠. 소득세는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7번입니다. 다음 중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원천징수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한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를 완료 시 소득세 과표 확정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에 의한 거는 연말정산을 실시한 후에 모든 납세 의무 자체가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근로소득세액은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에 대하여 간이 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있다. 뭐 간이 세액표는 지금도 있긴 한데 거의 쓰진 않죠. 그래서 2번에 대한 경우도 올바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상여를 지급할 때 지급 대상 기간이 있는 상여와 지급 대상 기간이 없는 상여로 나누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상여를 지급할 때, 그러니까 정기 상여하고 이제 부정기 상여인데, 이게 원천징수할 때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저도 이거는 알기 쉬운 세무실무라는 책에서 이제 본 적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여가 이제 지급 대상이 있냐 없냐의 그런 차이에 따라서 원천징수가 좀 달라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얘기는 이제 원론적인 얘기는 맞지만 실제로 이제 하는 실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3번은 있다, 존재한다 라는 정도만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일용직 근로자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간이 세액표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해야 한다. 틀렸죠? 뭐죠? 간이 세액표상 세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요거는 계산할 때 내가 수입한 금액에서 15만원을 빼주죠. 거기에 이제 세율은 딱 고정이에요. 이게 몇 프로냐면은 6%로 딱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6% 해서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이제 납부할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액 자체가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번이 답이 돼요? 그렇죠.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 문제 68번입니다. 주권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3일은 결산이익과 관련된 배당으로 소액 주주인 홍길동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주권 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3일에 원천 징수할 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 포함해서요. 자, 한번 봅시다. 1,000만 원을 이제 지급을 하려고 한대요. 근데 원래 이제 배당이죠. 배당은 세율이 14%이고요. 지방소득세는 납부할 금액의 10%, 즉 1.4%가 돼요. 그럼 합치면 얼마? 15.4%가 돼요. 그럼 여기에 1,000만 원에서 곱하기 15.4%만큼 해주면 돼요. 0.154죠. 그래서 얼마예요? 154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 포함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9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 부가가치세예요. 문제가 30일 이내에요? 아니죠. 20일 이내에요.
그래서 기한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거까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다는 부분,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개시일 전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2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그 다음에 3번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본다. 제조장별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업장별로 같은 얘기예요. 사업장별로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 개시일로 본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과세 사업을 시작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맞습니다. 과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고요. 그 면세사업자가 이제 소득세와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적용을 하더라도 소득세나 법인세에 대한 별도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0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과세 대상입니다. 자, 1번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인도. 요거는 뭐 당연히 이건 과세죠. 인도 기준. 그 다음에 2번 재화의 인수대가로 재화를 인도한 교환거래. 교환거래도 당연히 과세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세. 건물의 담보 제공. 담보 자체가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인 경우에는 요거는 부가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사업의 양도입니다. 양수인이 대리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양도하고요 포괄 양도가 있는데 그냥 양도는 부가세가 있어요. 근데 포괄 양도는요 모든 직기 비품들 다 그대로 놔두고 다 그냥 포괄적으로 그냥 다 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담보이기 때문에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